지난 주말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집회라고 예고를 하셨었잖아요. 이제 진짜 집회는 안 나가시는 건가요? 일단 뭐 집회 먼저 말씀드리면은 3일절 날 뭐 다들 TV 프로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한다는 쪽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직무 복귀해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라는 집회 인원이 그 10배 가까이 그죠? 예. 더 많이 왔죠. 그게 저는 국민의 민심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이나 또는 이쪽에서는 좀 두렵게 봐야 되지 않겠나.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민의 뜻이구나.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마 왜 그런 게 많이 가면 갈수록 집회 가면 갈수록 자꾸 탄핵 판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헌법재판소라든가 그다음 선관위라든가 이에 대해서 이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분노 이게 드러난 거라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가면 갈수록 왜 또 늘어날까 하면은 또 알고 보니까 계몽령이 되고 국가가 잘못하면 무너지고 예. 제2의 홍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많이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3일절까지 집회 원래 가기로 돼 있어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 자체가 그랬고 네. 저희 그 집회 약속을 3일절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집회는 이제 아내분과의 약속.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집회는 이제 못 가고요. 대신 오늘처럼 이제 아직까지 대통령 우리가 원했던 게 대통령 직무 복귀시키는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목표였는데 그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목소리 내야 되니까 제가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되잖아요. 2030 세대들은 이번 기회에 공정과 상식 바로 잡히기를 원하는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예. 위해서 제가 대신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나오게 된 것이죠. 앞으로 뭐 강연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방송 같은 것들은 좀 한다는. 토크쇼 이런 것도 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권 내에서 쌍권 위에 쌍전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권영세, 권성동 두 당대표, 원내대표고요. 네. 정광훈 목사 그리고 전한길 쌤에서 쌍전이다. 근데 이게 쌍권이 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광장에 나와 있는 쌍전에 좀 이렇게 끌려다닌다라는 식의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인데요. 이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좀 칭찬 듣는 거는요. 예. 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고 이건 너무 감히 과대평가. 권영세 의원이나 또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표님들은 오랫동안 국가에 위해서 일해 오신 분이잖아요. 네. 또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7년 동안 광화문의 보수파 지키기 위해 해오신 분이고 그분들은 다들 이제 많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헌신하신 분들 저는 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예. 그냥 강의하다가 이거 국가 잘못하면 무너지겠다. 그래 저도 고발 막 당하고 이러니까 이러다가 2030 세대들이 큰일 나겠다 싶어가 네. 저는 이제 나온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예. 네. 뭐 쌍권위에 쌍전 있다 할 정도 아니다. 저는, 네. 예. 오늘 보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나올 때까지 뭐 국민 변호인단의 필리버스터가 네.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 6천여 명 정도 회원을 둔 전국 교수 모임에서도 시국 선언을 해서 이제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비상계엄 선포가 어쩔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6,300명. 6,300명이요. 교수님들도 이제는 이제 시국선언하고 예. 2030 세대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화답을 한 거죠. 교수님들이 이제 나오신 거고. 그렇죠. 그 교수님들마저도 다들 그 지식인들 아닙니까? 네. 그분들마저도 비상계엄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알고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네. 나라가 좀 무너지겠구나. 예. 공감하는 것이죠. 근데 네.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요, 비상계엄을.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공소장 내용이라든지 네. 그리고 실제 거기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의 어떤 주장을 들어보면 비상계엄은 실제로 실행 목적이 좀 있었다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이게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길쌤은 여전히 대통령의 말이 맞을 거다. 비상계엄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이런 말이 거다. 있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에는 지지율이 10%대였거든요. 예. 그리고 대다수 90% 가까이가 비상계엄 잘못됐다 했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까지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진실이 거짓을 그렇죠. 이긴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29번의 탄핵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반국가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어쩔 수 없었겠구나. 네. 이래서 저는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비상계엄은. 국가가 비상사태가 된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이제 심리가 진행되면서 그 내란죄도 어처구니가 없는, 왜냐하면은 내란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동훈 사살조 때문에 마찬가지 김어준한테 속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탄핵 가기를 많이 찬성해버렸고 예. 두 번째 체포 과정에도 공수처에서 이번에 또 공수처가 지금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압수받 그래서 영장 받았죠. 그 말은 공수처에도 지금 대통령을 그냥 내란으로 덮어 씌우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덮어 씌우려니까 내란 될 만한 게 없어. 예. 뭔가 거짓말 해야 되잖아. 그게 드러났죠. 그게 바로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네. 그 특전사령관 곽종건 사령관 불러서 리허설을 시키고 야 대통령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해라 했다. 조작이 드러났잖아요. 예. 뿐만 아니고 그 누구죠? 홍장원인가? 국정원 차장 있잖아요. 예. 그다음 메모도 또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란이라 덮어 씌웠는데 알고 보니까 진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주말 집회는 네. 탄핵 찬성보다 반대 집회에 나온 인원이 많았고 경찰 추산도 마찬가지로 네. 더 많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어요. 한길쌤께서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뭐 50% 60% 되면 탄핵 기각된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물론 지금 대통령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대선에서는 어떤 세력을 선호하느냐라고 했을 때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보다 비슷하다가 지금 좀 많이 벌어진 결과가 어제 나왔거든요. 광장의 민심과 실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이 좀 괴리가 있고 중도층이나 좀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극단으로 가는 양쪽은 다 싫다 해서 좀 정권 연장보다는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정치 시그널이죠. 이 프로가. 예. 전환기로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죠. 저는 진심으로 제 양심에 손을 얹고 국민 여러분께 저는 언제나 정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제 네. 모든 걸 걸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뭐냐 하면은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 하면은 기존에 우리 레거시 미디어를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름 있는 방송사에 나오는 방송들이 계속해서 어느 편령 이미 민노총에 관련되는 그 민주 언론 노조라는 게 있어요. 예. 어느 방송 이제 말씀드리면 대충 뭐 알겠지만 안 해도 네. 그만 이미 다 장악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계속 이재명 민주당이 옳다 이래 계속해서 보도 거짓 보도를 가짜 보도 선정적 보도 또는 왜곡 보도를 하고 있죠. 한쪽 반면에 방향으로만.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래가 대통령 탄핵시켜버렸잖아요. 예. 여론을 몰이하니까 지금도 여론몰이에요. 사실은 지금 포털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그 좌파 쪽 언론들이 완전히 도배가 돼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주저앉히려고. 예. 국민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방송사도 하나같이. 그래서 여론조사도 지금은 그것이 반영됐다고 봐요.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인 국민들의 정서가 또는 여론이나 지지가 100%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전환길에 올라와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전환길이 뭘 놓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국회의원 하락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학원 강사인데 그러면은 넣는 것이 진실인지를 저는 알리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기 대선 계속 방송하면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흔히 하는 그 괴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를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론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하지만 실질적인 국민들의 정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한 사람을 만나보면은 그것과 달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 훨씬 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 저는 일단 여론조사 나오는 그런 프로 아까 말했듯이 여론몰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광장에서 느끼신 민심은 또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광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민주당이 일단 3.1절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극우 정당을 자처한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이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 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쓰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전한길 쌤을 국회로 데려와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윤상현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민주당은? 민주당은 지금 점점점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거꾸로 자꾸 올라가고 있고 탄핵 반대하는 쪽의 여론도 점점 자꾸 높아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거기다 전환길이 등장해서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야 된다. 예. 국가 체제를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 지켜야 된다 하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전환길을 주저앉혀야 돼. 네. 그러려면 전환길에 대해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전환길은 진실만 말한다고 하니까 자꾸 국민이 알아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환길 어떻게 하면 이 자식 이거 주저앉히지? 그래 음모론으로 덮어씌우자. 극우로 덮어씌우자 하는데 극우는 언제나 폭력성을 동반하잖아요. 예. 전환길은 한 번도 폭력을 지지하지도 않고 앞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던 집회가 7번 있었는데 네. 단 한 건의 폭력 없었습니다. 극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극우로 몰이해야만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극우로 보이려면 그들이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이쪽 극우로 보일 거. 두 번째는 자꾸 음모론이라잖아요. 네. 전환길에 대해서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전환길은 선동하고 있었는데 누가 선동하는데 예. 전환길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 사블리스트 커지니까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나오는 자꾸 있잖아요. 예. 뭐 프레임 씌우기 저는 이렇게 봐요. 프레임 씌우기다. 거짓말들이죠. 그들이. 예. 일단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네. 뭐 실명까지 거론하시면서 연일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보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면서 이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국회까지 가셔서 직접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예. 제가 또 검색해보고 갔습니다. 사실은 예. 박수영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했어요. 이력인지. 왜냐하면 혹시나 또 좀 뭐 윤리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어쩌서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네. 굉장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서 국회 지금 단식이라는 것은 원래 가장 극단적인 어떤 저항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되게 용기가 있는 분이다, 이분. 그래 검색해보고 그래 내가 그냥 언론 동원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조용히 가서 그래도 저는 또 2035 세대에 저를 많이 또 응원하고 있으니까 박수영 의원이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그 결기 보이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함께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실제로 저도 나도 가다 말까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마은혁 임명되면 안 되거든요. 단식에 가담할까? 네, 그 생각 예. 했는데 아직 수업이 있으니까 예. 학생들한테 막 굶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거는 그렇죠. 네. 학생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 수업을 하셔야 같아가지고 되죠. 예, 그래서 동참은 못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뜻 그리고 저는 그 의원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 같이 살려내자. 같은 우리 한편 아니냐. 네. 더 나서주길 저는 바랍니다.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박수영 예, 의원이. 혼자 외롭게 두지 말고 그렇죠. 좀 네. 했으면 좋겠다. 이 발언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전환기 선생님의 어떤 집회 발언을 보면 네. 좀 세다라는 느낌도 받기는 네. 합니다만 뭐 폭력을 막 지지하시거나 그거를 막 선동하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집회이긴 한데요. 광화문에서 있었던 3.1절 집회 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뭐 헌재와 공수처 선관위를 처부수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한참 비판을 하고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옥중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뭐 이런 얘기. 처부수자, 처단하자 이건 좀 너무 과격한 발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먼저 전환길에 대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과격하다는 표현이 민주당에서 하는데요. 예. 저는 과격하다기보다는 팩폭 한자 영어로 말하면 팩트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죠. 예. 돌리지 않고 저는 변호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강사로서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있는 그대로 언제나 살아왔거든요. 정직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니까 예. 그렇게 과격해 보이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과격할 만큼 민주당이 그동안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많은 나쁜 짓을 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좀 과격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런 표현 자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동안 체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나 또는 헌법재판관의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 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런 자괴감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변해 준 거다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그런 과격한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만 그들만 그렇게 표현하는가? 근데 당장 지난 3월절 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거기에 비교해 보면은 예. 이재명 대표는 뭐라 했냐면은 그날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구도 지나치고 반동분자다 이러더라고요. 반동분자다. 예, 반동분자라는 표현은 차마 쓰면 안 되는 북한 공산당이 쓰는 그 옛날에 우리 들었던 단어인데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반동분자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은 그 제가 광주 집회 갈 때 광주 예. 시민들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동원했는 그 찬성 집회보다 반대쪽이 3배가 더 많았거든요. 네. 그때도 그 이재명 대표가 차마 이 사람이 야당 대표 만나 할 정도의 표현 악마로 표현했어요. 악마. 예. 네. 저는 아무리 상대방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보기 싫더라도 상대방은 악마라는 표현은 서기 씨는 절대 말하지를 않아요. 예. 그 표현은 어떻게 저런 표현 쓸 수 있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 그 교육연수원장 박구용 예. 마찬가지로 네. 원장이 2030 세대들은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고립시킨다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표현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 처부수자 뭐 이런 처부수자 것들. 이런 거는 국민의 분노를 대신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반면에 이 이재명 대표나 박구영 이러는 사람들의 의견은 국민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국가기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선관위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공격 주체가 공격 대상 국민이었어요. 국민을 대상으로 악마라 그러고 그리고 국민의힘 대해서는 물론 그 반동분자라 그랬고 예. 그건 국회의원한테 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박구용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네. 민주당 교육원장이 말이야 국민을 대상으로 2030은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돼서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을 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국민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